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산은 물 위에 떠 있으므로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륙도 빙산처럼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사실은 멘틀이 움직이면은 그 위에 있는 지각도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멘틀을 대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각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려서 땅이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년에 약 1cm에서 10c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빨리 이동해봤자 15cm 정도밖에 이동을 안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륙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인 지리적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대륙이 붙어있다가 떨어지면서 지금의 위치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알아낸 과학자가 베게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있었는데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같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대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헤엄칠 수 없는 생물 화석이 두 대륙에서 발견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대륙이 예전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지금처럼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대륙 이동설을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륙 이동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누구냐면은 알프레도 로타워 베게너라는 과학자입니다. 1880년도 11월 1일에 태어나셨다가 1930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50세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질학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질학 발전에 아주 큰 공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베게너는 현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근거로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베게너도 우연히 지도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볼 텐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았을 때 어떤 점을 좀 느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서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이 이렇게 달라붙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베게너는 세계 지도를 살펴보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발견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정반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베게너는 이러한 관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지구의 모든 대륙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 판게아라는 것을 이루었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3억 3,500만 년 또는 1억 7,500만 년 전에는 대륙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땅을 판게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게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고요. 대륙은 끊임없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대륙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현재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대서양의 넓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서쪽이기 때문에 큰 바다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바다다 해서 대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서양은 처음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조금씩 대륙이 갈라지게 되면서 대서양이 조금씩 넓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판게아일 때 대서양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서양이 생기고 점차 넓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판게아를 모든 땅이라고 합니다. 초대륙이라고 하고 있고요. 판게아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보고 우리는 판탈라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이고 초대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판이라는 게 모든이고요. 게아가 대지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라사가 바다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게아랑 판탈라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발견을 한 베게너는요, 당시 과학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연구를 결국 가게 되고요. 1930년도에 그린란드 탐험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는 아주 비운의 과학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그 당시에 왜 배척이 되었냐면은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할 수가 없었고, 물리적인 모술이라든지 대항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교설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고 있었고, 학문적 권위마저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상학자이지 원래는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이제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인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를 발견하지 못해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배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게너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꼭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게너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면서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땅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대서양이라면은 이걸 한 1억 5천만 년 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두 대륙이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서양 사이를 끼고 이렇게 두 대륙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가지의 5대륙 같은 경우는 남극을 중심으로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올려놓은 이쪽이 바로 남극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극정을 중심으로 빙하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대륙이 옛날에는 하나의 땅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현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같은 시기에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 5가지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대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곤드와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게아는 거기에다 이제 유라시아 판 같은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판게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5대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곤드와나라고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맥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라든지 지질학적 사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상단부까지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분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흩어져 있는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메소사우루스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걸 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륙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식물과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하단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단부가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한 것은 키노그나크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화석대가 또 발견이 되었었고요. 리스트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인도, 남극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세아니아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증거를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합니다. 해안선이 일치하고 빙하의 이동 흔적이 발견되었고 산맥의 분포가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화석대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대륙 이동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거대한 대륙을 보고 우리는 판게아라고 합니다. 이 판게아가 옛날에는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뜯어지게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동하다가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판게아의 대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하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베게너는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베게너는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훗날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훗날 재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멘틀의 대류를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하면서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멘틀의 대류가 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냐면은 지구 내부는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 멘틀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 대류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지각하고 멘틀의 상단부를 포함한 걸 보고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륙을 이동시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요 당시의 다른 학설보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지리학적인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안선이 일치한다든지 빙하가 분포하는 흔적을 확인한다든지 산맥의 이런 지질학적인 특징이 비슷하다든지 그리고 화석대가 비슷한 이런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퍼즐처럼 잘 맞는 해안선 일치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잘 설명을 했고요. 같은 화석이 여러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맥과 암석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다른 학설보다 약간 설명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이렇게 베게너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관측 사실이 발견되면서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결국에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과 해저확장설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더 많이 겹쳐지게 되어서 과학적 합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는요 그린란드로 이제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탐험을 떠났을 때 그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찾으러 간 건 아니었고요. 기상 관측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추위와 이제 그런 과로가 원인으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베게너의 시신이 1년 뒤에 발견이 됐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밝혀냄으로써 베게너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런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노력도 지금은 빛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훗날 재평가를 받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게너는 판게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어떤 거를 발표하였다? 그렇죠.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게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과거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그렇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로 붙어 있던 거대한 대륙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판게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바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판탈라사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해 보시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해안선 일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화석의 분포, 세 번째는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 하나 더 말하면은 산맥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4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대기후인 아프리카에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아프리카의 중심이 남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빙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나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남극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형성된 빙하의 흔적이 오늘날에도 발견이 되고 있다. 그 외에 북아메리카나 그린란드, 유라시아도 이렇게 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판게아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대륙 이동설과 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죠.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냈으면 백예너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겠죠.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지진대 및 화산대 그리고 판의 경기에 관련된 걸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판에 대한 것을 알고 판 구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